이제 크리스천 부모 코칭 프로세스로 조이 코칭 대화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코칭 대화 모델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관계 맺기, 조이의 죄인은 조이닝이고요. 옵션스에서 대안 찾기, 실행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유얼스에서 임파워먼트 하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대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코칭 연습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감싸안을 때 우리가 대화를 일상적으로 사실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압도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더 화를 내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더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좀 올라와서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빨리 나 혼자의 공간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부엌이 될 수도 있고 베란다 아니면 밖으로 좀 나가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좀 감정을 먼저 다스리는 걸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감정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다. 네, 요즘 BTS 많이 얘기하는데요. BTS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할 때 스탑. 네, S를 외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멈추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심호흡을 하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내 부정적인 그런 나를 압도하는 감정들이 있으면 그걸 좀 내보내시고요. 그러면서 호흡하시면서 또 내보내시면서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슬플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떨 때 주님을 의지하는지 이거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부정적인 감정은 내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겠죠. 그렇게 비움과 채움이 가득해질 때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감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비밀번호다, 열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1%라도 감사한 걸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정말 화나는 상황일지라도 그 1%밖에 0.11밖에 되지 않는 감사를 찾아낼 때 네,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오죽하면 이렇게 화가 나겠어.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의 기도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내가 감정에 압도됐던 것들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몸에 긴장됐던 것도 많이 풀어지고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해결책들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의 자녀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가족이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해결책을 그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BTS 먼저 기억하시고요. 우리 코칭 프로세스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이 코칭 대화 모델에서 1단계 보도록 할게요. 조이닝이죠. 관계 맺기, 또 목표를 만들기, 이런 어떤 연결하는 것이 조이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쿵 하고 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무슨 일인데 그러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가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가서 너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네. 너의 감정은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학교 다녀서 게임만 하는 아이에게도 이런 질문 프로세스를 갈 수 있겠죠. 무슨 게임인데 그렇게 재밌니? 엄마도 궁금하네.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오자마자 게임을 3시간씩 하더라고. 무슨 일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하면 친구들하고 시합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땠어? 좋았겠네.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얘기해 줄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게임만 하면 엄마는 좀 걱정이 되는데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갈 수 있겠죠. 일단 네. 그 다음 프로세스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공감해주는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 한번 볼까요? 너 또 게임이야? 너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일반화시키고, 어떻게 제때 한 번도 한 적이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요? 진짜로? 네, 사실은 있어요. 네, 우리가 근데 아이들 혼내키다 보면 정말 이렇게 일반화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다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화내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아이는 또 화를 낼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을 또 무시하는 말을 엄마가 할 수가 있죠. 뻔히 보이는데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번 시험 어떻게 보려고 해.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아이가 갑자기 입을 닫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는지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아이가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과 연결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억지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당연시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알았어. 지금 할게.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뒤통수에 대고 우리는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정원이는 지난 시험에 1등 했다고 해. 너 뭐 커서 뭐 막 이런 식으로 네, 뒤통수에 대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비난하죠. 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방엔 들어갔어요. 컴퓨터 안 켜고 책상에는 앉았어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중요한 건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하잖아요. 제때제때 해야 될 것을 해내기를 기대하는데, 이렇게 일반화하거나 무시하거나 당연시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아이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나쁜 거는 비교인 거 아시죠? 비교는 우리 자신들도 뭐 가족들도 배우자도 그렇고 어디서든 이 비교는 정말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기 질투하고 정말 원망과 쓴뿌리까지 가게 하는 좀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비교하지 마시고 잘 얘기를 나누면 좋겠죠? 그래서 예시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엄마 나 과제 잘못해서 점수 못 받았어. 네,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이고 속상했구나 공감해 주시고 아이고 그래 속상했겠다 그냥 그 감정만 읽어줘도 아이가 술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우리 아들 멋지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험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아이에게 얘기했을 때 힘이 나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좀 목표를 세워야겠죠. 이제 이 상황에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너 게임에서 되게 좋겠네. 시합해 갖고 좋았겠네. 우리 공감해서 끝났죠. 그런데 엄마는 이런 걱정이 돼. 내 생각은 어때? 라고 엄마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시고요. 또 그 행동만, 아이는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스가 나오면 뭐 더 갈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막 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걸 또 물어봐 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중에서 아이가 좀 고를 수 있도록 선택해 주는 거, 예, 그렇게 질문해 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아까 학교 다닐 때 게임만 한 아이가 이제 시합해 갖고 막 신났다 그래서 야, 좋았겠다, 이제 응원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죠.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만약에 아이가 게임을 그래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숙제 안 하고 지금처럼 게임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뭐 선생님 뭘 하실까? 나중에 이제 뭐 1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너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가 게임만 하면 이제 성적도 떨어지고 선생님 뭐라 할고 아이고 머리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가 진짜 바라는 게 뭐야?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그럴 때 그럼 언제까지 게임을 끝내고 숙제를 하면 좋을까?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다는 거네.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얘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밥 먹기 전까지만 하고 밥 먹고 나서 숙제 바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엄마 의견은 이런데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엄마 의견을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꼭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있겠죠. 목표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목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이에게 좀 좋은 질문 예시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좀 얼토당토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는 것도 재밌어해요. 요술 램프가 생긴다면 어떤 소원 말하고 싶니? 그럼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들어주시면서 또 뭐 원해? 또 뭐 원해? 그래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아이가 이제 공부 잘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은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방해물도 많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 동기부여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대답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엄마 뭐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네가 진짜 원하는 것 좀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원하는 결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코칭적으로 얘기하면 얻고 싶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려본다면 어떠니? 만약 의사가 되고 싶다 만약 아이가 얘기했다면 정말 다 해서 의사가 되면 너 어떨 것 같아? 어떤 사람들 도와주고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면 아이가 동기부여가 되죠. 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물어봐 주실 수도 있고요. 또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때문에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정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아이가 잘했던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과거를 물을 때는 현재 그때 어떻게 해서 잘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봐 주는 거는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코칭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을 때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어떤 실행을 하길 원하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해가 되는 것을 찾아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해낼 수 있는지 어떤 대안들을 찾기 위해선 과거에 어떤 성공했던 경험을 잘했던 경험을 물어봐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했던 경험 또 강점들 있잖아요. 너 이거 잘하는데 너가 잘하는 걸 강점은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물론 아이들이 강점이 뭔지 모를 수 있죠. 그럴 땐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거 그래서 너 그때는 게임도 잘하고 숙제도 잘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다음엔 우리 아이를 좀 존재의 칭찬,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 어떤 행동한 거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는 멋진 아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 이게 다 존재에 대한 칭찬 인정이죠. 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원이가 정말 멋지구나. 우리 정원이가 실행력이 있는데 마음 먹으니까 너무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러면서 원하는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럼 게임도 매일 하고 숙제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들로 목표를 찾아보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도 같이 해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너 자신감이 느껴진다. 야, 너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가 잘하는 게 뭐야? 친구들보다 더 잘하는 게 뭐야? 관찰한 거 얘기하실 수 있죠. 너 놀 때 보면 아이디어도 넘치고 에너지 진짜 많은 것 같아. 너무 멋져.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목표를 어느 정도 정했으면 우리가 또 목표를 정할 때 아까 스마트한 질문과 목표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목표를 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2단계 옵션스에 가면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걸 시도하고 싶어? 어떤 게 또 뭐가 있을까? 뭐 해보고 싶어? 약간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뭐부터 시작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야? 언제부터 할래?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게임만 하는 아이라면, 게임도 하고 숙제도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밥 먹기 전에 한다든지, 밥 먹은 후에 한다든지, 숙제를 먼저 한 다음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부터 시작하고 싶은지, 어떤 걸 시도해보고 싶은지, 그러면 일단 밥 먹기 전까지만 게임 할래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래, 어떻게 그럼 할 거야? 몇 시쯤 와서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그리고 밥 먹은 후에 만약에 숙제를 한다라고 하면 몇 시부터 대충 시작할까? 그리고, 그것을 엄마가 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좀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그거를 좀 극복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 생각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엄마 생각에는 밥 먹고 나서 게임을 하고 집에 와서는 먼저 숙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제안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어떠니? 친구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게임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하되 너가 지금 저녁 먹고 나서 숙제를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네가 그걸 매일매일 잘 해내고 있다는 거를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여러 가지로 말해 본 다음에 한 가지를 정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예시는 조건부예요. 1등하면 스마트폰 바꿔줄게. 뭐 10분만 더 게임하게 해줄게. 뭐 마트 가서 원하는 거 사줄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보상을 하시려고. 네, 아이들은 이렇게 맞들이면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내가 잘해야만 상을 받을 수 있다. 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칭찬해 주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뭘 하지 않아도 괜찮은 느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땐 여러모로 뭐 하면 뭐 해줄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이가 어떤 새로운 행동 습관을 좀 들여야 되면 스티커 모으기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좀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런 정말 행동하기 힘든 건데 아이가 실천을 예를 들어서 10분 일찍 일어나기 이런 거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그런 스티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건부사랑 잘못하면 나는 뭘 잘해야만 칭찬받고 인정받는구나 라고 인식될 수 있어서 그건 정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예시로 보시면 아이들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힘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지.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어. 우리 딸 뭐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엄마가 많이 해줄게. 뭐 이렇게 정도만 해주셔도 아이는 뿌듯할 거예요. 그 과정과 여태까지 힘들었게 했던 것들을 인정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어떤 말 들으면 힘날 것 같아. 엄마가 그 말 해줄게. 엄마가 어떻게 해야지 힘이 나는지 잘 몰라서 칭찬을 못 해주겠네? 알려줘.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거 질문해 주셔도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그래서 잘 해내기 위해서 또 스스로 응원의 말 어떤 거 해주고 싶어? 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만들어내시면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한 나날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코칭 대화 모델 이제 3단계 이제 목표도 짰고 어떻게 할지도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임파워먼트를 더 해주셔야죠. 아이에게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한 행동에 결정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런 것도 좀 표현해 주시고요. 또 아이 존재에 대한 격려와 칭찬 이건 사실 중간중간도 해주시면 좋지만 든든하다, 멋지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고 또 스스로에게도 말해주는 거 이런 거 다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준 거 엄마 너무 행복하다 너무 고마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정원이는 정말 멋지다 역시 멋진 아이야 엄마가 너무 든든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혹시 너에게 너 스스로에게 먼저 응원의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니? 뭐 이러면 나 멋지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야 진짜 멋지다 이런 얘기 지금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도 와 저렇게 하면 힘이 나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임파운트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볼까요?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다, 고맙다, 너의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힘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뭘 했을 때 얘기하시는 것보다 그냥 장난감 갖고 놀고 있고 TV 보고 있을 때도 한번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말했니? 우리 정원이는 정말 웃는 모습이 너무 멋져. 사람 기분 좋게 한다. 나 진짜 좋아. 이런 얘기가 내가 말했니? 뭐 이렇게 해서 집중하게 하면서 아이에게 격려를 팍 하시면 엄마 왜 이러지? 아빠 왜 이러지? 근데 속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모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나에게 내 자신에게 이런 좋은 칭찬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저도 그런 편인데 그거보다는 나 뭐 그렇게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나한테 나를 구박할 때도 많은데요. 구박할지라도 뭐 그래야 또 발전도 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멋져. 그렇지만 애쓰고 있어서 너무 훌륭해. 이렇게 좀 나를 좀 응원하는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로 꼭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루에 칭찬 3가지 그리고 감사한 거 1가지 하는 얘기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도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칭찬과 인정하고 지지하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 코치 되기 해서 이제 조이 코칭 대화 모델도 봤는데요. 결국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살아가지만 나의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지지를 하는 것들 그래서 물론 훈육해야 될 것들은 또 가르쳐 줄 필요는 있는 것들은 하지만 정말 아이의 존재와 또 그래서 전인적인 발달, 신체 정서 인지, 사회 영적인 것까지 다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잘 돌봐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스스로를 또 잘 돌보셔야 된다는 거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정말 자녀만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뭐 영적인 것만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나도 이런 신체적으로 나를 돌보고 정서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나를 돌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지혜와 또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샬롬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마음이 많이 힘들면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아버지 앞에서 쉼을 얻고 싶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사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또 정말 나는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기쁨들이 우리 안에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가는 삶, 이것이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가 죽을 때 돼서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정말 궁금하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매일매일 십자가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아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짓 메시지들 있다고 했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은 너는 정말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참 자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래서 자유와 해방, 정의와 사랑, 화해와 평화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가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자유로움이 있고 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또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정의가 함께할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 좀 제가 뭐 화날 때 당연히 있죠. 그럴 때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간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삶이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눈 뜨고도 기도하고 어떤 때든지 운전은 시작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제가 졸릴 것 같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들 어떨까요? 나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는지,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사람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아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알았다는 정말 하나님을 체험으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친밀함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아비의 어미로서 이 아이들과 청년들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적 아비와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고요. 생명을 불러내서 정말 세우는 사람,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하는데 힘을 가진 사람, 또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이를 공감하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힐 때 하나님께 그걸 다 올려드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갖고 나를 또 끌고 가실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힘까지 있어야겠죠. 또 공감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방이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런 것까지도 캐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감정을 읽어주고 상대방 이해하려는. 그래서 이 영적 아비는 나를 처음에는 보호하는 걸로 가지만 그런 힘을 갖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더 힘이 생기면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당해줄 수도 있어요. 희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나의 주변 이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기쁨에 참여하고 또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게 우리 영적 어미 아비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또 내 자신을 또 성숙하게 만드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 교회나 또 여러 가지 직장, 일터, 사회, 국가,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커다란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명서면문을 좀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자녀에 대한 나의 시선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꾼다면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또 부모로서 아까 영적 어미아미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비전으로 정말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향해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명선언문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는데요. 사명선언문에서는 나에 대해서 좀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모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에는 정말 힘이 있어서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그런 비전으로 이끌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오거든요. 에너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은 일을 해내는 귀한 존재가 더욱더 될 거야. 너는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 이렇게 사명선언문을 좀 만드셔서 매일매일 읽어주셔도 좋겠고요. 실제로 이런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부모님으로 또 거듭나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하는 부모, 세우는 부모, 응원하는 부모를 가지고 정말 8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 줄다리기 하던 사진이에요. 부모님들은 줄다리기 할 때 그 줄을 잡아주고 싶지만 잡아줄 수가 없죠. 응원합니다. 으쌰 얘기해 주죠. 그래서 아이의 그 힘듦도 알아주시고 또 그러나 이 줄다리기를 통해서 아이가 세워지고 갈 수 있도록 또 응원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아이들은 그런 가운데서 성취감을 느끼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 엄마 아빠에게 있어 특히 정말 사랑받는구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정말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또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말 함께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녀와의 코칭 대화법, 또 하나님의 질문, 조이 코칭 프로세스, 그리고 소명을 이루는 것들, 그리고 영적 아비어미, 부모 사명 선언문, 오늘도 정말 많은 것을 했네요. 이번 주 과제로는 조이 코칭 프로세스를 이제 진짜로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답을 써보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칭찬하는 것들, 감사하는 것들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선포문 읽으면서 가족들이 더 힘을 받고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8강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부모이시다. 이미 훌륭한 부모이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정말 멋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 마음이 뿌듯한 거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